먼저 우리 상황 먼저 보겠습니다. 수도권 내 병원들의 집단 감염 잊을만 하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의정부 성모병원 그전에서도 나왔었는데 이번에 또 13명이 나왔고 그러니까 아직도 많이 검사해야 한다고요? 이게 이제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8층에 네. 주로 이제 폐질환, 호흡기 질환과 관련된 분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환자를 비롯해서 간호사 등 한 13명 가량이 확진이 됐고요. 그래서 네. 의정부 성모병원 같은 경우 지금 8층은 전체를 코호트 격리를 한 네.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전수검사 중이라니까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다녀온 9살 아이가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확진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아산병원도 지금 일부가 폐쇄됐나 봐요. 지금 네. 아이가 있었던 곳은 이제 어린이 병동 그곳에 이제 6인실에 있었는데 네. 처음에는 이제 두통 때문에 입원을 했기 때문에 전원을 했기 때문에 의정부 성모병원에 다녀왔다는 사실을 모르고 코로나19도 의심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과정에서 의정부 성모병원에 응급실에 들렸다라는 걸 하고 네. 다시 한번 재검사했을 때 이번 닷새 만에 이게 확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그 일부 병동만을 네. 지금 격리를 해놓은 상황인데 빅5라고 불리는 대형 병원에서 처음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네. 발생한 겁니다. 큰 병원에서. 네. 그리고 우리나라 뭐 첫 번째, 두 번째를 다투는 큰 병원에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입원자들의 동선을 확인하다가 이 아이가 조금 늦었지만 이 아이가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왔구나 해서 다시 검사를 했는데 양성이 나온 거예요. 그 전에 음성이 나왔었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전부 다 폐쇄된 건 아니지만 하여튼 이렇게 의정부 성모병원이나 아산병원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정작 급하게 치료받아야 할 분들의 문제가 또 이어지잖아요. 아산병원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암 환자 많고 그렇습니다. 중증 의료 환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기서 물론 지금 소아응급센터만 이제 폐쇄가 된 상태지만은 뭐 몇 년 전에 그 메르스 사태처럼 대형 병원이 막 집단으로 감염이 돼서 이게 막 그 삼성의료원이었죠. 삼성의료원이 폐쇄되듯이 그렇게 되면은 정작 암 환자는 이런 분들이 치료를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료 공백을 좀 염려하고 있는데 사실 그때 메르스 이후로다가 우리 병원들이 감염 관리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얼마 전에 왜 그 서울 백병원도 그 확진자가 그렇습니다. 들어갔었잖아요. 대구에 있었던 거 숨기고 들어갔다가 말씀 안 하시고 할머니가. 뭐 그때 한번 난리를 쳤지만은 그 이후에 뭐 병원에서 추가 감염이나 이런 게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두고 봐야겠지만은 뭐 알겠습니다. 대처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확진자 수를 보면 101명 늘었습니다. 뚜렷한 건 대구 경북은 22명, 수도권이 52명.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제 대구 경북보다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오신 분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흐름이. 아무래도 수도권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밀집돼 있으니까 2천만 명 이상이 살고 있으니까 여기서 그야말로 확진자가 더 늘어나는 거는 피할 수 없을 거는 같아요. 다만 이제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아직 뭐 단정하긴 이르지만은 좀 어느 정도 통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좋은 소식 쪽으로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치상으로도 대구 경북 지역에서 진정되고 있다는 건 확인되니까요. 그렇죠. 네, 저희가 병원 집단 감염만 좀 조심하면 요양원이나 이런데. 자, 해외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미국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확진자가 18만. 거의 18만 명. 사흘 전에 10만 명 넘었다고 제가 19만 명이 가깝고 사망자만 3,800명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뉴욕주, 특히 뉴욕시에서만 3만 명이 넘고 있어서 완전 전쟁입니다. 뉴욕항에 이 해군 병원선이 들어와서 병원을 대신하고 있고 이 공원에 야전병원, 그 전쟁이니까 야전병원 만들어진 거 아니겠어요? 야전병원이 설치돼 있을 만큼 환자 수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하루에 얼마가 늘었다고요? 사흘 전에 10만 명 넘었다고 제가 전해드렸는데 지금 18만 명입니다. 확진자가.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거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 제가 아주 몇 가지만 알려드릴까요? 프랑스가 하루에 499명이 숨졌고요. 어제 하루에. 스페인은 하루에 9,200명이 확진을 받았으니까 하루에 우리가 지금 확진자가 거의 10,000명 육박하는데 하루에 확진자가 우리 전체만큼 나온 거예요. 스페인은. 이런 상황입니다. 미국 상황 하나 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CNN 앵커하는 크리스 쿠오모와 쿠오모 주지사가 막내 동생과 큰형이 형제입니다. 얼마 전에 싸우는 것 같았지만 사실 유쾌하고 따뜻한 농담을 주고 받았는데 동생 쿠오모 앵커가 CNN 앵커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Governor Andrew Cuomo, I appreciate you coming on the show. I love you. I'm proud of what you're doing. I know you're working hard for your state, but no matter how hard you're working, there's always time to call Mom. She wants to hear from you, just so you know. Yeah, I called Mom. Just before I came on the show. By the way, she said I was her favorite. She never said that. Good news is she said you were her second favorite. Second favorite son, Christopher. We both know neither of us are Mom's first or second favorite in the family. I can't believe you're lying to my audience. You've blown the credibility of the entire interview. I should have ended it before. Second favorite son. Listen to the words. Listen to the words. Politicians are very tricky. You throw a word in there after the first time you said it, creates a lot of doubt. But I appreciate you clarifying. Not me. Straight across the plate. Stay strong. Straight across the plate. Stay strong. Stay for your people. And I appreciate you being here. I love you, brother. 화기애애했던 인터뷰 며칠 뒤에 동생 쿠오모 앵커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걸 형인 쿠오모 지사가 직접 발표했습니다. Everyone is subject to this virus. It is the great equalizer. I don't care how smart, how rich, how powerful you think you are. I don't care how young, how old. This virus is the great equalizer. My brother Chris is positive for coronavirus. Found out this morning. 저러면서도 위트를 잃지 않아요. 내 동생 건강하니까 잘 이겨낼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생각한 것만큼 건강하진 않는데 그러면서. 처음 본 거는 진짜 뉴스에서 그렇게 그렇죠. 네. 하고 형이 저거 밝히기 전에 자가격리하고 있는 확진 판정 받기 전에 자가격리하고 있는 CNN 앵커 동생과 또 통화해요. 그래서 너 왜 지하실에 있냐 하면서 놀리면서 했는데 확진이 나와버렸습니다. 저걸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이걸 좀 여쭤볼게요. 홍상훈 기자 나오셨으니까 스웨덴은 방역 안 하기로 했다면서요. 자가격리 안 하기로 이런 거 안 한다면서요. 이제. 집단 면역을 가기로 했다는 건데 집단 면역이 뭐냐면은 전체 집단 한 나라의 사람이 한 50% 70% 정도가 그 바이러스에 걸리면은 스웨덴입니다. 밑그림은.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왔다가 다른 숙주한테 이제 옮겨가야 되는데 한 50% 70% 사람들이 걸려 있으면은 면역이 다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옮겨가지 못하고 자연적으로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 걸릴 때까지 그냥 놔두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걸려서 위험한 사람들은 기저질환이 있거나 70살 이상 고령층이니까 이 사람들만 스웨덴 정부가 관리를 하겠다. 나머지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냥 일상적으로 방역보다는 치료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겨가겠다는 거죠. 치료 쪽을 이쪽을 중점적으로 할 테니 이 사람들은 잘못 놔두면 사망하니 이쪽을 주로 이제 격리하고 치료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걸려도 그렇게 죽을 만한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제 스웨덴 정부가 하는 건데 이 부분이 문제 핵심은 바이러스가 퍼지더라도 서서히 통제가 될 수 있도록 퍼지게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지금 속도를 잡은 우리나라나 몇몇 나라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거리 두기와 철저한 방역을 통해서 완전히 막아내는 게 아니고 미루는 거거든요. 그렇죠.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될 때까지는 앞으로도 한참 먼 얘기니까 그때까지 천천히 병원에서 통제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천천히 번지게 놔두자는 거거든요. 의료 시스템의 캐퍼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런데 그게 영국에서도 보리스 총리가 이걸 한번 했다가 천천히 통제할 수 있을 만큼 번지게 아니고 확 번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이 감당을 못하니까 영국에서는 그걸 포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스웨덴은 일단 기본적으로 땅이 워낙 넓습니다. 그리고 뭐 남북한 합친 것보다 한 2배 반이 넓은데 전체 인구가 1000만 명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띄엄띄엄 살아요. 거긴 또 1인 가구도 많잖아요. 많죠. 고령층이 다 애들 18살만 넘으면은 무조건 다 독립을 시켜버리거든요. 그러니까는 고령층만 관리하면 되고 또 의료 시스템에 그만큼 자신이 있는 거죠. 고령층만 관리하면은 우리가 충분히 그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치료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뭐 이 대책을 내놓은 건데 사실 이게 감염을 시켜서 감염을 막자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일반화를 피하지 못한다는 가정 하에 시작되는 정책인데 어차피 번질 거니까 막을 수 없으니까 다 감염을 시켜서 그거로 다 감염을 막자라는 건데 매우 위험하긴 하죠. 혹시 시청자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혼선이 있을까 봐. 근데 이 자리에 나왔던 많은 우리 전문가분들은 그렇지만 최대한 그렇게 되더라도 최대한 방역하고 검역해서 또 동선 확인해서 확진자를 한 명이라도 더 찾아내고 더 빠르게 치료하는 것이 사망자 수를 줄이는 거다. 이런 일반적인 공감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존슨 총리 이야기하셨는데 존슨 총리도 확진 받았잖아요. 확진 영국에. 받았죠. 네, 영국은 총리까지 지금 확진 받았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홍상훈 기자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